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얼은요, 이 자음 중에서 가장 변수가 많은 글자예요. 그래서 이 리얼을 잘 활용해서 쓰면 단순한 한글의 자형이 훨씬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얼은 가로선 3개죠. 가로선 이렇게 3개, 세로선 2개로 돼 있어요. 근데 이 3개의 가로선은 평행으로 놓는 것이 이뻐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약간 엇갈리게 써도 괜찮고 또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리얼 같은 경우는요, 세 선을 평행으로 이렇게 그었죠. 그죠? 평행으로 그었고, 이 리얼 같은 경우도 괜찮죠? 이거는 위에는 수평에 가깝게 껐고요. 아래 두 리얼을 조금 이렇게 올려서 껐어요. 그리고 이 리얼 같은 경우는요. 위에 두 선을 약간 이렇게 올리고요. 아래선은 수평에 가깝게 그었어요. 다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수평으로 긋는 거, 이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리얼의 세로선은 약간 마주보게. 자, 이 두 세로선이요. 이렇게 마주보게 하는 게 편하네요. 근데 글씨에 있어서 대칭으로 하면 좀 이쁘지가 않아요. 뭔가 습관이 놓은다 그럴까? 중복되는 느낌이 나서 지금 여기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한 선은 약간 많이 기울어졌고요. 한 선은 많이 안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 리얼에서는요. 거의 수직으로 내다 꽂았어요.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고 어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로선을 마주보게 한다. 그래서 이 글씨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여기다가 위에 방점을 찍어 놨습니다. 연결되는 모음에 따라서 크기를 조절한다. 앞 강의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기 오른쪽에 세로선 모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리얼은 조금 크게 써도 괜찮아요. 약간 길게 써도 괜찮고요. 근데 여기서는 오른쪽에 세로선이 2개 나와 있어요. 오른쪽이 좀 복잡하죠? 오른쪽이 복잡하면 왼쪽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글씨가 비슷한 크기로 느껴져요. 이렇게. 분명히 이 리얼이 되게 홀쭉한데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리얼이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항상 생각하셔서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자음의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리얼에서는요. 가로선이 있잖아요, 모음이. 그래서 조금 길이를 줄였어요. 좀 납작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받침으로 올 때는요, 이 마지막 가로선을요, 조금 길게 하는 것도 괜찮다. 자, 이 리얼만큼은요, 이렇게 넓게 쓰면 글씨가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리얼은 절대 이렇게 너무 납작하게 글씨를 쓰지 말라는 거, 길게 빼지 마세요. 리얼은 이렇게 홀쭉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홀쭉하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또 대체로 이렇게 마지막 이 선에서는 리얼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빼도 괜찮아요. 여기 첫 번째 자음의 리얼에서 길게 빼니까 이 두 리얼을 한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좀 뭔가 편안하지가 않을 거예요. 위에가 길게 빼니까요. 그래서 이 한글에서만큼은 이상하게 여기 연자에서 한번 예를 볼게요. 초성, 이형이 초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성, 종성인데 이 초성이 종성보다 조금 큰 게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편안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침에서도 또 한번 볼게요. 여기 치업시 미음보다 좀 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안정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래가 넓고 큰 게 이렇게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 한글에서만큼은 초성이 조금 이렇게 크고 종성이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작게 하는 것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끝선은 날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명품 얘기할 때 한 땀 한 땀 장인이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고 명품을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니은 쓸 때요. 이렇게 쓰고 특히 성질이 급한 아이들이 이렇게 휙 날려요.
그래서 이게 연필로 쓰기 때문에 한두 자 쓸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근데 한 문장에서 계속 끝을 이렇게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끝을 지금 날렸죠, 그죠? 그러면 글씨가 굉장히 경박해 보여요. 편안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연필을 떼지 않고 또박또박 이렇게 써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이렇게 휙 하고 날리지 마세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랑. 이 아리랑의 리얼과 랑의 리얼은 분명히 크기가 달라야 돼요. 받침 있는 글자는 무조건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글씨 연습을 할 때요. 서점에서 궁체로 된 글씨책을 사시거나 집에 있는 궁체로 인쇄된 좋아하는 시집이나 글귀가 있는 책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궁체는 한글이 굉장히 아름다운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선이 맑고 곱고 단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글 서체의 표준이 되어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 궁체의 자형을 기본 툴로 하되 거기서 꺾음선은 빼시고 한 강씩 들으면서 글씨를 써나가다 보면요. 어느새 내 글씨가 아주 좋아져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열흘 정도만 연습해도 글씨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글씨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손으로 익히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했다고 여러 강의를 하루에 들으신다고 글씨가 갑자기 늘지 않아요. 하루에 한 강씩 들으시면서 몸에 배이게 하세요. 내 손에 익히고 내 몸에 익히세요. 그래서 글씨도 공부를 해야 이렇게 빨리 바뀌지 무조건 쓴다고 글씨가 빨리빨리 늘거나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씨도 이해가 되면 빨리 바뀌어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먼저 이 부모님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글씨가 빨리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하루에 5분만 투자하셔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글씨를 연습하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